갈까요? 자, 이제 물권법 갑니다. 기본서 물권법 172페이지 챕터 1 172페이지 챕터 1 물권법 1번 딱 펴놓으시고 프린트도 옆에 펴놓으시고 강의 노트도 펴놓으시고 책상이 부족하죠? 부족해. 강의 노트도 봐야지. 프린트는 뭐 저랑 읽어도 되니까 강의 노트 보면서 꼭 판서해요. 자, 물권법 목차입니다. 물권법은 14문제 나와요. 14문제. 민법 총칙 10문제, 물권법 14문제. 자, 물권 총론이 있고 물권 강론이 있어요. 민법은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이 각 칙에 해당하는 각 칙. 민법은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민법 총칙이고 마찬가지 물권으로 따지면 물권 총론, 물권 강론. 물권 강론에서 7가지 물권을 배워요. 첫 번째 배우는 물권이 점유권, 두 번째 점유권 반대가 본권이에요. 본권, 근본 본자. 점유권 반대 본권. 이 본권에 이제 얘들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 완전 물권이라고 해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세 가지 힘이 있는 소유권이 있죠. 내 물건을 내가 사용합니다. 세조소 월세 받습니다. 팔아 제낄 수도 있습니다. 사용, 수익, 처분. 자, 이 소유권이 가진 세 가지 힘에 제한이 들어가. 이걸 제한 물권. 소유권의 이 세 가지 힘을 제한한다. 제한 물권. 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 파트에 제한이 들어가죠.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 수익합니다. 이게 바로 용, 익, 물권. 사용, 용자, 수익, 익자예요. 그래서 소유자 대신 내가 들어가서 사용, 수익한다. 세 가지가 있죠. 지상, 지역, 전세권. 그래서 용익물권의 지상, 지역, 전세권 세 가지. 자, 사용 수익에 제한이 들어갔는데 이번엔 처분 권능에 제한이 들어갔죠. 반드시 담보물권은 채권이란 말이 숨어져 있어요. 은행이 담보대출 일으켜줬죠. 그러면 채권 담보학에서 담보 잡죠. 이게 바로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 저당권이 대표죠. 저당권. 그 다음에 하나 더 유치권. 그래서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 있지만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 유치권, 저당권만 우리 시험범위 담보물권. 자,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권, 저당권 7개예요. 7개.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권, 저당권 7개. 자, 강론에서 11문제 나와. 11문제. 많이 나오죠? 점유권, 소유권에서 4문제, 유치권, 저당권이 4문제, 지상지역, 전세가 하나씩 해서 3문제. 그럼 8, 3이니까 11.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물권법은 강론이 중요해요. 강론. 점유권부터 저당권까지. 자, 총론. 강론에 있는 공통 분모를 뽑아서 모을 총. 물권. 이와 같은 7가지 물권. 물권의 객체. 물건이겠지. 물권의 종류. 그다음 물권이 가진 힘, 효력. 누군가 내 물건, 내 가방을 훔쳐가면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물권에서 나온 힘, 물권적 청구권. 이걸 배워요. 물권 청구권.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제도. 변동,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과정을 말하죠. 변동, 움직이는 과정. 내가 팔면 소유권, 등기, 을한테 간 순간 소유자가 바뀌죠. 소유권이 변동되죠. 자, 등기제도, 공시제도, 공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마지막으로 발생, 변경, 소멸. 소유권이 사라질 수 있겠죠. 소멸, 총론. 그러면
총론에서는 세 문제 나오겠죠. 11 세대에서야 14개니까. 물권적 청구권에서 한 문제, 등기에서 이쪽 두 번째에서 두 문제. 자, 이 등기, 이걸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민법은 두 문제. 그러니까 등기 파트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연수원 때 배웠어요. 연수원 때 죽는 줄 알았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서. 그것이 패스해도 몰라요. 그 정도로 판례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법과목 중에서도. 민법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관련 판례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부동산 등기. 이해도 안 가고. 정말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죽으라고 해야지. 시험 보는 선에서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권법 양이 많아요. 물권법은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을 합친 양 정도 돼요. 물권법은 강론에서는 법 조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죠. 항상 강론은 법 조문이 많아요. 1차적으로 우리 공부 대상은 법 조문이야. 법 조문에서만 실수하지 않으면 절반은 맞죠. 진짜예요. 그래서 법 조문에서 실수하지 말자. 자, 총론은 항상 법 조문이 작아요. 법 조문이 작으니까 이론, 판례가 많이 나오지. 이렇게 해서 이제 물권법을 당분간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배울 게 물권의 객체. 여기는 시험 거의 안 나와요. 10년에 한두 번 두 번쯤 나와, 10년에. 그냥 빨리 갈 거야. 물권의 객체. 자, 물권. 우리 입문 때 했어요. 물권이 뭐예요? 물건에 관한 권리. 채권은 빚받을 채권. 물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있잖아. 물건에 관한 권리. 그러면 물건은 부동산, 동산을 말할 텐데 일단 지문 하나. 물권의 객체인 물건, 토지, 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물건, 토지, 건물은 현재 존재해야 되겠죠. 그럼 특정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독립한 물건이라. 이게 지문 하나 나와요. 물건은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라. 맞는 지문이요. 이걸 뭐 장난도 못 치지. 자, 독립이 뭐냐? 토지는 필지로 구해가고요. 건물은 동으로 구별해요. 그래서 일필토지가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야. 건물은 일동 건물. 자, 그래서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죠. 입문 때 했어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래서 이 정착물 대표가 건물이란 얘기지. 정착되어 있는 물건 대표가 건물. 나무도 있을 거고 미분리 과실도 있을 거고 농작물도 있을 거고. 그건 이제 부합해서 배우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강의 노트에 있는 건 한 바퀴 돌아오면 쉽게 이해돼요. 지금 하지 말아요. 한 바퀴 돌면 쉽게 할 거. 지금 제가 설명해버린 순간 5분에 걸쳐 설명할 거 20분 걸려. 20분. 그래서 민법은 돌고 돌아요. 계약법을 알아야 또 총칙이 이해되고 그러는 거예요. 물권법을 알아야 또 총칙이 이해되고. 그래서 일단 일순환을 해야 돼. 일순환. 자, 여기서 하나 할 건 일물 일권주의. 이것도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 각칙에서 나와요. 여기서는 안 나와요. 하나의 물건의 물권은 하나. 일물 일권. 하나의 물건의 물권은 하나만 있어라. 무슨 말이냐?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에요. 이게 바로 일필지의 토지다. 그러면 일필토지에는 물권, 대표가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한 개만 있어야 돼. 소유자 한 놈이야지. 일필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물건 하나의 소유권은 하나여라. 일물 일권주의. 대표가 소유권이니까. 따라서 일필토지 일부 30% 파트에 소유권 있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있을 수 시험적에 나와. 첫 번째 줄. 저당권도 부동산 일부에는 태어날 수 없어요. 분필하지 않는 한. 분필 안 한 상태에서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안 돼요. 저당권도 안 돼요. 시험은 저당권이나 소유권 나온 적 없고. 이유 일부에 등기가 못 바뀌어요. 일부에는 분필하지 않는 한 등기가 못 바뀌어.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해야 되죠. 저당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등기가 안 바뀌어.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부동산의 일부에는 저당권이 들어설 수는
없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될 수 없어요. 이유, 등기가 안 돼. 일부에는 분필을 해야 돼요. 분필로 독립을 시켜줘야 돼. 하지만 이제 예외가 있어요. 여기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은 하셔야 돼. 이 일부 30%쯤 되는데 일필토지에 이 30% 부분에 저당권은 못 받지만 분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에 지상, 지역, 전세와 같은 용익물권은 설정될 수 있는 거예요. 분필하지 않고도 전세 줄 수 있고요. 지상권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승역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지역권.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은 설정될 수 있다. 그래서 외우는 거야.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안 되지만 용익물권은 된다. 용익물권 세 가지. 지상, 지역, 전세권. 그래서 나중에 일부 전세가 나오는 거예요. 일부 전세. 가능해요. 일부 전세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토지 일부에도 지상권 되고, 승역지 일부 가능해요. 용역지는 안 돼요. 하지만 승역지는 일부라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예가 하나 있어요. 건물. 일동 건물 일부. 소유권이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파트, 집합건물. 701호. 일동 건물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독립시켜버려요. 그래서 호수별로 소유권이 태어나요.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특별법, 민사특별법에서 배울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그래서 일물일고 이제 예외가 이거예요. 예외.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은 돼 외우시고 일동 건물 일부에 소유권이 들어설 수 있어. 이게 701호 아파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한다. 예외 2개.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자,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지만 예외.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에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될 수 있어요. 우리 민법상 권리에 물권이 들어서는 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딱 2개. 이 법조문에 따라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박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갑을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지상권자고 또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한 전세권자라고 해봐요. 그러면 을은 자기가 갑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 전세권자다. 토지 지상권자, 토지 건물 전세권자. 을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을 찾아가는 거예요. 은행을 찾아가서 병이라는. 그러면 병은행은 을한테 담보대출 1억을 일으키면서 을한테 요구해. 담보 주세요. 담보 주세요. 자, 을이 제 명의 부동산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어디 사세요? 저 전세 살아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아, 저 등기 박았어요. 물권 전세권이에요. 또는 등기 박은 지상권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 그래요. 그걸 우리 담보 잡아줘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 담보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유일하게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건 지상권하고 전세권. 시험에 이게 나오지. 지역권. 지역권은 저당권 못 들어서요. 그래서 오로지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권리에만 저당권이 될 수. 이 법조문 때문에 그래요. 법조문이 지역권 없잖아. 지역권은 따로 안 돼라는 또 법조문이 그때 배워요. 지역권은 따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그 법조문에 따라 지역권 안 돼요. 그래서 지상 전세권에 저당권이 들어설 수 있다. 이게 물권의 객체, 가장 기초였어, 기초. 프린트. 물권의 객체. 프린트 1번. 자, 기본서 페이지가 적혀 있는데 이거 안 넣을 겁니다. 제가 안 넣은 거 원장님이 넣으셨어. 왜? 이거 나중에 요약집으로 볼 거예요. 근데 기본서 페이지가 왜 여기서 필요해? 기본서는 보지도 않을 책인데. 응? 이거 괜히 내 눈을 방해하고 있는 못된. 그렇죠. 제가 그래서 원장님한테 빼라 할 거예요. 또 보니까 아주 보기 싫어져 버렸어. 제 프린트가 보기 싫어져 버렸어. 이 기본서 페이지가 있는 바람에. 왜? 기본서를 안 볼 거예요. 근데 왜 기본서 페이지가 이 중요한 프린트에 있냐고. 응?
저 이런 거 싫어하게. 자, 다음부터 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원장님한테 넣지 말아 갈 거예요. 자, 1번. 아까 프린트하고 보기가 싫어져 버렸어. 그냥 바로 동그라미 밀이 나는데 오른쪽 기본서 페이지 173. 그것 때문에 내 눈을 베려버렸어. 자, 이제 갑니다. 농담이었고. 자, 다음부터 안 넣을 거예요. 자, 1번.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 독립한 물건이다. 그러면 물권의 객체,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라 아까 했죠. 그거 그대로 나와. 자, 동그라미 2번.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하나의 물건의 물권은 하나, 일물일권주의 개념에 관한 지문이에요. 동일한 물건, 일필토지의 성질이나 범위나 순위가 같은 물건, 소유권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지는 못한다. 전세권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일물일권주의 개념. 그럼 맞는 지문이요. 하나의 물건의 물권은 하나. 동시에 여러 개 성립하지 못한다. 같은 말. 그러면 이게 맞는 지문이다. 딱 찍는 거예요. 일물일권주의구나. 그리고 낯설면 물음표지. 물음표. 이런 건 뭐 정답 안 할 거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자, 3번.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3번, 4번, 5번은 별 3개예요. 물권의 객체에서 반드시 해야 돼요. 일필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렇지.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될 수 없지. 등기가 안 되니까 일부에. 저당권 안 돼. 하지만 예외. 4번. 영역물권은 토지건물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사용하는 영역물권은 되지. 이렇게 해놨으면 맞는 질문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걸 외워야 돼. 부동산 일부에 영역물권 지상지역 전세는 설정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5번. 일동 건물 일부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 의해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자, 일동 건물 일부죠. 건물 일부에 뭐가 들어선다겠어요? 701호 소유권이 들어설 수 있다. 그 지문이에요. 그래서 701호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죠. 따라서 구분하는 거야. 구분해서 701호 독립된 부동산, 이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돼. 아, 일동 건물 일부 구분 소유권 그거구나. 맞는 지문. 자, 6번. 지상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지상 전세권의 저당권 가능하죠. 그래서 지상 전세권의 저당권. 지상 전세권의 저당권. 즉,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그러면 X지문이 되는 거예요. 왜? 권리도 되잖아. 지상 전세권이라는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원칙 물건 예외 권리야. 권리의 대표가 지상권,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올해 34회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재산권의 물권 객체는 재산권도 될 수 있다. 그러면 물권의 객체가 재산권 권리되죠? 그렇게 바꾼다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기출이 똑같이 안 나오고 살짝씩 운용돼요. 그러면 물권의 객체는 다시 괜히 얘기한 것도 같고 물건 예외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것만 나왔다고. 지상전세권의 저당권 된다. 근데 작년 34회 기출이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재산권 다 재산권이잖아. 지상전세권도 물권이란 저당권 객체 될 수 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첫 기출이죠. 권리도 안 했어. 재산권. 재산권이 권리지. 그러니까 기초가 딱 돼 있으면 살짝 응용한 걸 맞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물권의 종류. 자, 객체했고 어디로 가느냐 다 했고 물권의 종류 177페이지입니다. 기본서 페이지 177페이지 물권의 종류. 자, 법조문 하나가 나오죠. 맨 위 177페이지 맨 위 법조문 나오죠. 이게 바로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법조문. 자, 여기는 이 자체로는 노란색이 없죠. 노란색이 없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요. 기초예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국민들 마음대로 만들지 창설하지 마세요. 물권은 결국 법이죠.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지 국민들 임의로 마음대로 창설 만들지 못한다. 이게
결국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만 움직인다. 물권 법정주의가 이 조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을 말해요. 법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률. 행정부도 입법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그건 명령이죠. 명령, 규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어마어마하게 배우는 시행령, 시행규칙. 걔들이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부령, 시행규칙은. 그래서 여기서 말한 법률은 형식적음의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을 말해요. 행정부에서 만드는 명령, 규칙은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결국 국회만 물권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또는 관습법,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물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종류 강제되고 내용 강제되면 뭐 기초야. 이런 거 안 나와. 새로운 종류 물권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법이 A라고 정했으면 우리도 A로 가야지. 다른 특약, B라는 특약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이 A라고 했으면 우리는 A로 계약해야 돼요. 다른 특약 뭐요? 그래서 물권법 규정 대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인 거예요. 강행 규정. 물권 법정 위반되면 이 특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약법하고 물권법이 반대란 얘기예요. 계약법은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해서 위반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까. 특약 유효. 하지만 여기는 특약 물권법은 무효. 왜? 강행법 위반했으니까. 강행법 이렇게 연결시켜봐요. 강행규정 위반하면 원칙이 무효니까. 우리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아예 없어요. 다 효력 규정이야. 그래서 강행법 위반 무효.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객체 종류 효력 전에 이 종류에서 나오는 건 여기는 거의 안 나오고 이게 나와. 이게 노란색이 막 보이네. 이건 막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 자,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물권이 태어나는데, 자,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은 대부분 판례예요.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관습법상 물권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아, 안 봤어요. 이거 4개를 공부할 거예요. 4개. 시험에 객체 종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놈이 이 놈이에요. 객체 종류에서. 첫 번째, 온천에 관한 권리. 온천에 관한 권리. 자, 토지가 있는데 이 속에서 온천수가 막 뿜어져 나온다는 얘기. 돈 되죠? 이거 온천에 관한 온천권 줄여서 온천에 관한 권리. 온천권은 독립된 물권이 아니에요. 소유권의 내용일 뿐이에요. 이 땅 소유자까지 별도로 독립된 물권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외우면 돼요.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은 것. 첫 번째, 온천에 관한 권리.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아요. 대법원이. 두 번째, 사도 통행권. 개인사예요. 남의 땅, 타인 토지. 우리 시험은 타인 토지로 나와. 남의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어느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 토지를 10년 동안 지나다녔어요. 개인도로를 통행했어. 근데 땅 주인이 어느 날 말뚝을 박아버렸네? 동네 사람들 못 다니게 싸웠나 봐. 싸워서 말뚝을 박아버렸어.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은 10년 동안 다녔는데 이 도로를 말뚝박 못 가고 뺑 돌아가 1시간 돌아가야 돼. 그래서 소송을 건 사건이에요. 판사님, 저희들이 10년 동안 이 사람 땅을 지났는데 이 사람이 못 다니게 합니다. 저희 주민들한테 저 사람 개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물권이 10년 동안이나 다녔으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말뚝 좀 치워달라고 판결문 좀 때려주세요. 그래서 판사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아, 말뚝 박았어요. 그분께서. 아, 그러면 못 다녀요. 못 다닙니다. 잘 보이시지 그랬어. 개인 도로,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건 물권 아니에요. 그 사람이 100% 준 거지. 배타적 물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남의 땅, 개인도로, 사도 통행할 수 있는 사도 통행권, 이런 거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아. 만약 물권으로 보면 배타성이 있잖아요. 물권은 힘이 세니까 물권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말뚝박은 사건. 못 다닙니다. 사도 통행권, 배타적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는다. 다 부정이에요, 부정. 세 번째, 근린, 근처에 있는 공원 이용권. 공원 이용권. 이게 서울 청담동 사건이에요. 사례는 다르지만, 자, 한번 생각해봐. 지방 사람이 우리 동네 공원 와서 쉬고 있어. 그냥 내가 그런 거예요. 야, 너 우리 동네 사람 아니지? 나가.
나만, 우리 주민만, 우리 동네 주민만 공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있어. 너 감히 우리 동네 와서 쉬고 있어. 이런 거 있을까? 말도 안 되죠. 공원 이용권, 배타적 물권으로 보지 않아요. 온 나라 사람, 외국 사람도 사용할 수 있지 뭐. 그래서 근린 공원 이용권 이런 거 물권 힘이 세야 돼. 배타적, 남을 배제할 수 있는 동네 사람만 공원 이용 이런 권리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근린 공원 이용권 다른 것도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놈이 가장 중요해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 자, 이놈 되게 중요해. 앞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단어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자, 봐요. 갑이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 하나를 삽니다. 이 건물은 불법 건물이에요. 그래서 미등기, 등기가 안 돼요. 불법 건물은. 자, 미등기 건물이야. 등기가 안 됐어. 그러면 을은 미등기 건물을 매매로 샀어요. 자, 이 사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못해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 매수인 같은 말. 이 사람은 비록 매매로 샀지만 아직 등기를 안 했죠. 등기를 안 하면 이 을은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 아니다. 자, 매매 법률 행위를 통해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자기 앞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야 돼요. 미등기 상태면 갑보고 빨리 당신 보존 등기 박으세요. 그 후 나한테 이전 등기로 넘겨주세요. 이 절차를 박아야 돼요. 아직 미등기 상태 건물은 먼저 신축자가 보존 등기 받고 그 후 매수인은 이 등기부를 토대로 이전 등기를 박아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 하지만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 단어가 떴다는 얘기는 이 양수인은 절대 등기를 안 했단 말이 숨어져 있어요. 미등기 상태니까.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 아니야.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 을이 등기는 안 했지만 이 건물을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살고 있어. 여기에 노숙자가 불법으로 점유가 태어난 거지. 불법 점유자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을이 야, 너 나가 한 거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자, 안 나가. 소송 걸었어요. 판사님, 제가 소유권에 의한 물청을 했는데 이 자식이 안 나가요. 빨리 판결을 때려서 내쫓아 주세요. 판사가 당신은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의한 물청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할 거예요? 없어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하려면 반드시 소유권이 있어야지. 근데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 없죠. 소유권 없으니까 물청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장을 해요. 아, 그래요? 제가 등기를 안 해서 소유권이 없구나.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건물을 사서 산 지 10년이 지났어요, 판사님. 동네 사람도 제가 이 건물주인지 다 알아요. 저한테 이놈을 쫓아낼 수 있는 힘 있는 배타적 물권 좀 인정해 주세요. 이놈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님. 그러니까 판사가 소유권에 준하는, 즉 저놈을 배타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거 외워야 돼요. 왕별이에요, 왕별.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건물 인도는 받아, 넘겨는 받아. 하지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미등기 상태다. 등기 안 해요. 자, 매수인인데 매매인데 등기 안 하니까 이놈은 소유권, 법적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법적 소유권 절대 없다. 따라서 소유권이 없으니까 지문 하나, 일단 물권 청구에 배웁니다.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청 할 수 없다 그랬구나. 이렇게 소유권 없으니까 물청도 할 수 없다. 그 다음 소유권에 준하는, 저놈을 쫓아낼 수 있는 소유권에 준하는 어떤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욕을 해, 판사한테. 아니 판사님, 뭐야, 소유권으로도 못 쫓아내게 하고 관습법상 저놈을 쫓아낼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도 나한테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도 없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놈 못 쫓아낸다는 말씀입니까? 하니까 판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요. 한국말은 누가 못 쫓아낸대요. 당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으로 쫓아내세요. 점유권으로.
아니면 전 소유자가 소유자니까 이렇게 해서 대위에서 쫓아내시든가. 단지 당신은 소유권에 의한 물청이 안 되는 거고 당신한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이 사람을 쫓아 못 낸다. 그 말은 제가 안 했어요. 그 말은 점유권으로 쫓아냈어요. 왜? 점유는 무조건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태어나니까. 점유권에 의한 물청할 수 있으니까 이 판례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점유권, 대위 이런 게 불가능해서 이름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면 이 판례는 바뀌어요. 쫓아내야지. 판결은 항상 결론을 정해놔요. 도둑놈 쫓아내야지. 근데 어떤 걸로도 쫓아낼 수 없어. 그럼 관습법상 물권, 소유권 이렇게 있다 해버려요. 근데 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 안 해주냐?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나 있으니까. 점유권으로 쫓아낼 수 있고 전소유자 갑을 대위에서 채권자 돼 있고 항상 대위는 언제 나와? 세 사람 나와요. 대위는 자기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예요. 대위라는 말은 항상 사람이 세 놈. 그 다음에 그 놈은 채권자. 왜? 소유권 주세요. 채권 있잖아. 얘한테. 채무자의 권리를 얘가 소유자니까 얘는 쫓아낼 수 있겠죠. 법적 소유자니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미등기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어떤 관습법상 물권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으로 내린 거예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권의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우리 대법원 판례요. 우리 대법원이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은 내놈 그대로 외우면 돼. 원청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건물 양수인.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 미등기 건물 양수인. 앞으로 오늘 내내 만나. 미등기 건물 양수인. 물권적 청구권에서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물권의 종류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럼 프린트. 물권의 종류. 동그라미 1번. 물권의 종류. 동그라미 1번. 자, 민법 185조에서의 법조문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법률 또는 관습법이잖아요. 그때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을 말해요. 맞는 지문. 그래서 행정부에서 만든 법, 명령규칙은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자, 2번.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이라 볼 수는 없다. 항상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온천권 관습법상 물권을 보지 않아요. 맞죠? 3번. 타인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타인 토지 통행권 거기만 밑줄하는 거예요. 타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여기 말한 사도 통행권 그 지문이에요. 개인도로 타인 토지 통행권 이런 거 인정 안 해줍니다. 그 말뚝 사건 말뚝 박으면 못 다녀요. 인정되지 않아. 부정으로 끝나요. 4번. 근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어. 배타적 물권 아니에요. 온 국민이 함께 공원 이용할 수 있죠. 배타적 물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청담공원 사건이에요. 자,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은 경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놈은 등기 안 했겠죠? 소유자 아니야. 또 소유권에 준하는 어떤 관습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봐요. 이 지문이 여기 그대로 나왔죠. 저는 이제 요약본이니까 단어로 한 거고 결국 이 단어를 외우면 모든 지문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 네 놈한테는 우리 대법원이 관습법상 배타성 있는 엄청 힘이 센 물권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대로 별 3개예요. 2, 3, 4, 5가 별 3개예요. 2, 3, 4, 5. 5번은 여기서는 별 3고 물청에서는 왕별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물권적 청구권. 물권 총론에서 반드시 한 문제에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 페이지 기본서 181페이지네요.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과 같은 또는 제한물권,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같은 물권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되죠. 그러면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서 나옵니다. 물권에서 나온 힘이죠. 따라서 물권이
대표가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누군가도 침해 또는 아직 침해되지 않아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에서 나오는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와 같은.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세 가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가장 기초죠. 기초. 돌려주세요. 도둑놈이 내 가방 훔쳐갔어요. 반환 청구 돌려주세요. 방해 제거. 점유 이유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죠. 치워주세요. 방해 제거. 그 다음 아직 방해, 침해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곧 방해될 염려가 있어. 그러면 예방조치 또는 손해배상 담보. 이게 바로 이웃집에서 공사 중인데 우리 집으로 건물이 넘어질 것 같을 때 나는 을을 찾아가서 옆에 건축주를 찾아가서 안 무너지게 예방조치를 해주시던가 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또는 혹시 무너지면 손해 생기니까 손해배상 담보를 요구하든가. 얘는 방해방 청구권이 얘밖에 안 나와. 예방 또는 담보 주세요. 예방 또는 담보 주세요. 예방과 함께 담보 청구할 수 있다. X. 둘 다 동시에 둘 다 청구를 못해요. 선택적 행사. 예방 조치해 주시거나 또는 담보 주세요. 또는.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일단 종류에서 이걸 확인해야겠어. 사례가 이렇게 나오죠. 갑, 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무, 단으로 신, 추가죠. 이게 우리 물권적 청구권의 전형적인 사례 문제예요. 갑, 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 무단, 축죠. 신축. 자,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을이 건물을 올려서 갑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유는 아무런 점유할 권리,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이 침해됐죠? 그러면 소유자 갑은 침해자 을을 찾아갑니다.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이게 바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예요. 내 땅을 돌려주기 위해서 을은 이 건물은 누구 거? 갑 거, 을 거.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을 소유예요. 따라서 토지를 을이 돌려주려면 이 건물은 치워주고 돌려줘야 돼요. 건물은 지 거니까 갖고 가야 돼. 근데 부동산이라 밖에 못 갖고 가죠. 그래서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줘야 돼. 원상회복. 그래서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갑 얘기해요. 내 땅은 돌려주세요. 토지인도 이게 반환이고 돌려주세요. 철거하세요. 이게 바로 방해 제거예요. 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이 건물 치워주세요. 제거해주세요. 그래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게 세 개예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자, 이 사람 소유자한테 토지 인도하세요. 건물 철거하세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왔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둘이는 운명을 함께한다. 따라서 만약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매매로 팔았고 병 이놈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물청도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이전 넘어가고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얘는 소유권 상실했겠지. 이전 또는 소멸되면 물권 정도 운명을 함께 이전 함께 소멸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이 물권적 청구권만을 따로 분리해서 물청만 분리양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함께 넘어가. 분리가 안 돼.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트죠. 우리 시험 지문에 분리 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설을 하지
못해요. 분리 따로 떼어내서 하지는 못해요. 이게 99% 세트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항상 민법은 통일성을 중요해요. 통일. 우리나라 빨리 통일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통일을 법도 그죠? 왜 통일 안 되는지 몰라. 법은 맨날 통일을 외치고 있는데 따로 분리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만 물권과 분리해서 혼자만 양도하지는 못해요. 함께 넘어가고 함께 소멸. 자,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이 침해자한테 꼭 잘못, 규칙 사유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법적 책임은 잘못이 있어야 돼. 고의과실이. 근데 물청만큼 예외요. 침해자의 고의과실, 규칙 사유 같은 말 요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기과실하겠냐. 제가 입문 때 태풍으로 쓰러진 이웃집 나무예요. 자, 옆집 나무가 태풍으로 우리 집에 팍 쓰러졌지.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네 나무 치워주세요. 방해 제거해주세요 할 텐데 문제는 을이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태풍이니까. 태풍이 날려버렸으니까 을이 뻗대는 거예요. 야, 갑! 내 잘못 없어. 태풍이 날려서 네가 치워. 네가 치워. 이 사건이요. 안 돼. 무조건 네가 치워. 그래서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옆집 사람 아무 잘못 없어도 치워 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 없어도 갑은 쳐주세요 할 수 있다. 이 지문까지 떠요. 과실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완전히 훈련해야 돼. 그다음 오늘 소멸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소유권에 기한 이와 같은 세 가지 물권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이제 소멸시효 설명 좀 해드릴게요. 소멸시효는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할 거예요. 이놈의 네 글자. 소멸시효.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 민법 총칙의 조건 기한 다음 장이 소멸시효인데 우리 시험범위 빼버렸어. 이걸 시험범위 넣었어야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멸시효 지문이 엄청 나오거든요. 공부를 우리가 해야 돼. 시험이 나오니까. 그걸 안 헤매게 돼. 이걸 제대로 배워버려야 되거든. 근데 시험범위 제대니까 제대로 안 배워. 근데 맨날 지문에 나와. 소멸시효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잘 들어봐요. 아, 이건 10분간 쉬고 할게요. 제대로 소멸시효 한번 해봐. 아, 안경 써야지.